1-131페이지 부분합, 파일은 10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었고요. 자, 일단 부분합은 부분합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된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데 문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교재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학과 별로 요거를 줄을 쳐봐요. 학과 별로 줄을 치고 끊어줘요. 그 학과 별로라고 썼던 요 녀석이 정렬을 하라는 뜻이야. 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출석과 줄 쳐주시고 평소의 평균 동그라미 치시고, 요 평균이 부분합할 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 후 다시 총점 줄 쳐주시고 최대값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것이 부분합할 아이란 뜻이에요. 함수, 동그라미 친 건 함수. 자, 그 바로 밑에 봤더니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돼 있죠. 반드시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을 해야만 돼. 자, 요 데이터는 요렇게 위아래 병합된 것도 없고 딱 데이터가 필요 없는 애가 붙어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데나 놓고 해도 되는데 보통 요렇게 첫 번째 요 필드 명에다 놓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렬이라고 나오지요. 그걸 누르면,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내 머리글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는 체크를 해야 돼. 필드명이 나오니까 정렬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학과, 그리고 내림차순, 여기만 고르면 되지요. 내림차순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같은 학과끼리 요렇게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범위가 이렇게 잡혀서 있는 상태죠. 정렬을 딱 하고 났더니 그 상태 그대로 두시고 하셔도 돼요. 부분합은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지금 들어온 상태의 오른쪽 끝에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눌러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그룹화할 항목. 이거는 그룹화할 항목은 정렬 한 필드명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뭘 기준으로 정렬했어요?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했죠. 그러니까 그룹할 항목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여기를 학과를 선택해 줘야 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를 적어야 되는데, 사용할 함수는 아까 전에 동그라미 친 적 있었죠? 문제에 제시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됩니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평균이었단 말이에요. 요걸 눌러서 평균 요렇게 선택하시는데, 문제 제시되고 여기다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따가 할게요. 이거는 부분합에서 사용하는 함수 함수 종류 알기. 자, 여기 평균 동그라미 앞에 써져 있는 출석이라고 되어 있는 애 체크, 평소라고 되어 있는 애 체크, 필요 없는 애는 체크 해제. 오케이? 부분합 구할 항목 여기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앞에 제시된
필드명을 체크를 하면 되지요. 앞에 필드명 체크하고 필요 없는 거는 해제하고요. 해제해주고, 아까 총점에 체크되어 있었는데 걔는 필요 없으니까 해제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것도 해제.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 요걸 해제를 안 하면 첫 번째가 평균을 구했죠. 두 번째에 총점을 구하죠. 그러면 평균이 없어지고 총점만 나오는 거야. 대치니까 바꿔서 들어간다는 뜻이지. 이해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개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거 체크 풀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체크 풀고 확인을 누르시면, 주르륵 누르면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요렇게 밑에 평균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 상태에서 또 그대로 한 번 더, 왜? 계산 후 총점의 최대값을 하시오. 그러니까 한 번 더 부분합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부분합. 여기는 안 건드려도 되지. 요거는 안 건드리고 요 사용한 함수만 눌러서 합계. 사용할 함수만 합계.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체크 해제하고 총점만 체크. 됐습니까? 자, 요 봐봐요. 지금 첫 번째 할 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왔는데, 여기 보면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가 이렇게 V자로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합과 아래의 평균이 나온 거예요. 합과 아래의 평균, 합과 아래의 평균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요 녀석을 체크를 풀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 나옵니다. 뒤에 2번, 요 부분합 2번 시트에서 해볼 거예요. 아래로 했기 때문에 요 녀석이 나오는데, 자, 평균을 구한 다음에 합계라는 부분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을 밀어내고 합계가 나오니까 다시 하면 순서는 합계와 평균 순서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계를 먼저 구하고 평균을 나중에 구하잖아. 우리가 일하는 순서는. 그런데 컴퓨터는 나중에 요 부분합은 나중에 하는 애가 밀고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하고 합계를 구해야만 전체적으로 결과값이 합계가 보이고 밑에 평균이 보이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평균을 먼저 구했고 나중에 합계 함수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약이 합계입니다. 요거 합계가 요 녀석 쭉 합계가 요거 312잖아요. 그죠? 요렇게 만들어진다. 요약 합계가 아니었네. 잘못했네. 그죠? 최대값이었잖아. 문제에서. 그죠? 자, 이럴 때 물론 실행 취소해도 돼요. 근데 제가 실수로 부분합을 다시 고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한 개만 못 고쳐요. 지금 평균은 맞았고 최대값을 해야 되는데 합계를 한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합계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실행 취소하면 아마 될 거야. 요거 하나를 눌러보면 요렇게 해서 평균만 나오지. 그쵸? 요렇게 나오고 요 상태에서 실행 취소를 한 상태에서 최대값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부분합으로 왔어요. 총점에서 그냥 확인을 예를 들어 눌렀어. 그랬더니 요약이 합계라 그랬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해갖고 저장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야. 저장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는 실행 취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만 제거할 수가 없고 모두 제거를
눌러줘야 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합으로 갔어요. 눌러보세요. 여기 모두 제거라고 있죠. 요 녀석을 눌러서 초기화로 제거를 해줘야 돼.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렬은 되어 있고, 그죠? 두 번째 부분합으로 갑니다. 범위 잡았죠? 그룹할 항목은 정렬이 합과니까 합과로 돼 있고, 얘를 합계를 할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 평균. 그 다음에 요거 지워주고 출석과 평소를 넣어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가 없으니까 됐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나왔고요.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합과는 놔두고요. 평균을 최대로 해주고, 부분합 출석과 평소는 지우고 총점을 찍어서 확인을 누르면 요것이 된 겁니다. 됐지요? 네. 자, 부분합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3페이지에요) 데이터는 클릭을 했고요. 자,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땡땡땡 표에 그림과 같이 학과 별 줄쳐주고요. 끊어주라 그랬어요. 해야 될 일을 순서대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합계 줄쳐주고 최소값 동그라미, 계산 후 슬러시. 자, 기본 영역 줄치고 인성 봉사 줄쳐주고 교육 훈련 줄쳐주고 평균 동그라미. 됐습니까? 자, 데이터 여기로 왔어요. 정렬 들어갑니다. 정렬은 여기 정렬 기준에서 학과 첫 번째 삼각형 봤더니 오름차순 돼 있고 확인. 두 번째 부분합으로 가서 따라가고 있어요? 부분합으로 가서 첫 번째 정렬 기준이 학과라서 학과 됐고, 두 번째 사용할 함수는 최소, 합계,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 자, 우리가 아까는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를 해서 했으니 이번에는 요 해제 체크를 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진짜로 어떻게? 위쪽에 나오더라 이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부분합을 그대로 가서 내가 쉬는 휴식 시간을 알람을 맞춰놨는데 맞춰서 쉬어본 적이 없네. 그죠? 두 번째 동그라미가 평균, 여기 사용할 함수가 평균, 줄쳐준 애가 기본 영역, 인성, 봉사, 교육, 훈련 3개고 합계는 필요 없어 이거죠. 그 다음에 확인. 요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위쪽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제거를 다시 또 하러 가겠습니다. 부분합 모두 제거 한 번 더 시키려고. 정렬은 됐고 부분합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함수가 최소, 필요 없는 체크 지우고 합계 놓고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요걸 해야지 좋겠죠. 그 다음에 확인. 두 번째 부분합 다시 들어가서 평균
기본, 인성, 교육 찍어주고 합계는 빼.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 아까는 여기까지 하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부분합 결과에 파랑 표 스타일. 자, 어디로 오시냐면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오면 여기에 표서식, 이게 표 스타일이에요. 표서식 눌렀지요? 자, 누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 스타일 2번. 보통이 중간을 뜻합니다요. 중간에 가서 2번이니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클릭을 해서 확인만 누르시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아, 여기까지 잡아야 되는데 범위가 안 잡혔네. 여기 다시 실행 취소 한번 하고요.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야겠습니다. 표서식 두 번째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에 요게 나와야 되거든. 교재에 보시면 마지막에 요게 나왔지요. 자, 여기에서 또 안 한 공부 이쪽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합을 하고 나면 요 녀석이 생깁니다요. 잠시 제가 여러분은 놔두시고 봐요. 처음에 부분합을 안 했을 때는 데이터에 부분합 제거를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안 했을 때는 1, 2, 3, 4 있고 이 앞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부분합을 한번 최소에 없애고 합계 찍고 확인을 눌렀더니 1, 2, 3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 거야. 그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3번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줍니다. 이런 뜻이고요. 요거를 2번을 눌러주면,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얘기하면 1수준, 2수준, 3수준이야. 3수준은 다 보여준다는 뜻이고 2수준을 누르면 요렇게만 나온다는 뜻이지. 1수준을 누르면 요거만 전체 거만 나오겠지. 요거 글자가 잘렸으니까 A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다시 3을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저 하나를 더 부분합을 해서 평균 누르고 똥을 찍고 없애고 확인을 눌렀더니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기본이 부분합을 한 개 하면 1, 2, 3, 3개가 생기고, 그죠? 하나를 더하면 넷, 그 다음에 또 하나면 5 이렇게 늘어나겠지. 자, 요 녀석을 했다는 거는 평균까지도 모두 보여준다는 뜻이고 3번을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요 녀석에 대한 부분합, 그죠? 평균, 최소 이런 식의 부분합 4번 누르면 다 보여주는 거고 3번 누르면 이렇게 보여주는데 만약에 저를 봐봐요. 요 경영학의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요 녀석을 누르면요. 경영 정보에 대한 상세, 요 마이너스가 눌러져 있다는 건 상세를 했다는 뜻이야. 상세 보기, 쉽게 얘기하면 상세 보기. 다시 이걸 누르면 요약으로 보여줬어 이런 뜻인 거예요. 4번 누르면 이제 전체 다 보여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세 번째 걸 빼먹었습니다.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평균 네, 소수 자릿수는 소수 이하 한 자리. 평균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 녀석 기본 연역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쏘리입니다. 요거 하나 더 할게요. 홈에 아직 드렸네. 여기에 와서 요 녀석까지 하는 게 범위를 잡아주고 시작점까지 끝점까지 범위 잡아주고 표서식 할 땐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기본 영역, 경영 정보의 평균 기본 영역 찍고 컨트롤 키 누르시고 유아 교육의 평균, 그 다음에 전체의 평균 이렇게 세 개를 잡았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평균 요것도 잡아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얘를 다시 홈으로 가서 셀 서식 가려면 여러 번 눌러야 되니까 이때 쓰는 게 컨트롤 1번을 쓰시는 거야. 컨트롤 1번을 딱 누르면 여기로 바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소수점 자릿수잖아요. 여기 숫자로 와보세요. 숫자로 와서 소수점 자릿수 둘 땡땡 이렇게 소수점 숫자로 와서 소수점 자릿수 둘 확인 이렇게 하나인데요. 또 가야 되겠네. 컨트롤 1번 하나네 1 확인 하나로 이렇게 거기서 둘을 누르면 소수점 2개 나온 거 보였고 1 누르면 하나 나온 거 보였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문제 갖고 여러 가지 해본 거예요. 13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2023년 출제 유형부터 표서식 지정한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자,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서 136페이지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윤곽기호라고 되어 있지요. 윤곽기호 팁에 대한 공부를 꼭 구석구석에 팁이 많아요. 그걸 다 읽으시면 실기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론 공부할 때 그게 다 기본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분에다 놓고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땡땡 수강 현황표에서 줄쳐줍니다. 구분별로 그 다음에 슬러시 그었어요. 요게 정렬 기준이야. 수강료 줄치고 평균과 거기에서 슬러시 평균 동그라미 쳐주고 슬러시 모집 인원의 줄쳐주고 합계 동그라미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2번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구분이 같으면 수강료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데이터로 갑니다. 정렬로 갑니다. 범위는 알아서 잡아줬고 첫 번째 기준이 구분 오름차순 돼 있고 확인하면 안 되네요. 기준추가 두 번째가 수강료 따라오고 있죠? 첫 번째 기준은 구분 두 번째 기준은 수강료 내림차순 그 다음에 확인을 눌렀고요. 다시 부분합으로 왔습니다. 그대로 놓고 부분합 위로 올라가서요. 여기 그룹할 항문 구분돼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첫 번째가 평균입니다. 평균 수강료니까 요거 지우고 수강료 새로운 값으로 대치도 지우고 확인 그대로 두 번째 기준 부분합 사용할 함수 합계 모집 인원 확인 여기까지 했는데 교재 두 번째 삼각형을 보시면 땡땡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땡땡 합계로 바꿔라 이거잖아요. 자, 이때 물론 단축키도 있는데 우리가 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찾기 및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입니다. 거기 옆에 단축키 있지요. 바꾸기를 아까 전에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바꾸기를 누를 때는 컨트롤 H를 누르면 되는데 그것까지 다 안 외워도 돼요. 찾기는 나옵니다. 많이 나와. 여러분들도 업무할 때 쓰시잖아. 찾기는 컨트롤 F야. 근데 바꾸기는 그렇게 많이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찾기로 하고 바꾸기 해도 돼요. 보실래요? 자, 아까 전에 데이터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컨트롤 F를 누르면 여기에 바꾸기 탭이 있어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예스. 찾을 내용은 땡땡은 안 쓰는 거고 그냥 요약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계가 요약이라고 그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요약이 들어오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니 요약을 합계로 바꿔주세요 써주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아까 요약이라고 나왔던 요 녀석들이 합계로 바뀐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잠시 실행 취소를 한 번, 두 번만 해줘요. 이제 요약까지 이렇게 돼 있지. 자, 요 상태에서 부분합 한번 가봐 주실래요? 자, 다 되어 있는데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 녀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라는 애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 현재는 이게 뭐가 됐습니까? 한 페이지 안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해주면 여기처럼 성인반에서 하나 잘리고 유아에서 잘리고 초등에서 잘리고 그래서 여러 페이지 각 구분별로 페이지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 이게 그룹 사이에 페이지 나누기에 체크 들어왔을 때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실래요? 눌렀더니 자, 요 녀석이 페이지 구분선입니다. 여기에 요렇게 페이지 구분선 들어왔죠. 또 여기에 요렇게 페이지 구분선 들어왔죠. 여기에 또 요렇게 페이지 구분선 들어와서 이건 잘 됐는데 얘가 페이지 구분선이 원래는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되잖아. 페이지 구분선이 여기 와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페이지 구분선은 이해했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여기가 미리 보기예요. 저는 이제 녹화하느라고 위로 올려놨는데 요렇게 하얀 종이에 프린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은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있나? 있죠? 밑으로 내려볼게. 요거가 요렇게 되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요 그림. 저는 화면 하나라도 줄이려고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 요 그림을 누르시면 자, 요게 첫 번째 페이지예요. 요 아래쪽에서 요거를 누르시면 요 아래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나옵니다. 또 누르면 세 번째 페이지 나눕니다. 그죠? 페이지 구분선이 뭔지 이해했죠? 자, ESC 누르시면 페이지 요 미리 보기에서 빠져나가요. 이렇게.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구분선이 잘못됐잖아요. 페이지 구분선이 원래는 평균 여기 성인의 여기서 페이지 구분선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페이지 구분선을 늦게 맨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얘가 일로 올라온 거야. 여기도 여기로 올라온 거야. 그지? 응. 그러면 얘를 부분합을 처음부터 또 다 다시 데이터가 많다면 다시 하기도 귀찮고 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거 알려주려고. 자, 얘를 어디로 가냐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면 뭐라고 나오나 봐봐요. 뭐라고 나오냐면 페이지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미리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야. 미리 보기 하지 않아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페이지인지 두 페이지인지를 얘가 보여주는 겁니다. 요렇게 보여줬어요. 요렇게 보여줘도
자, 페이지 구분선에도 글씨는 고칠 수 있어요. 요 파란색 선이 페이지 구분선이란 뜻이에요. 그럼 내가 페이지 구분선이 잘못됐잖아.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 모양으로 돼. 요걸 누르면서 평균 밑으로 끌어내려. 파란 선을 이렇게. 다시 얘도 UI의 평균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이 페이지 구분선에서도 지금 요거요, 요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도 글자 수정, 삭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모든 기능을. 가끔 실무하시는 분이 선생님 저는요 어디서 이메일을 업체에서 받았는데요. 기본이 요거거든요. 요 상태. 이렇게 안 나오고요.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면 돼요? 요거 하나 누르면 돼요.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나눠진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업무할 때 이렇게 해서 보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페이지 여백까지 보여주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애고, 요거는 자료 입력할 때 요거 한번 두 번째 거 해보시죠. 페이지 레이아웃 누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페이지고 여백이 이렇게 돼 있어.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가 두 번째 페이지 데이터야.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페이지도 보고 이거는 한 페이지별로 있어서 좋기는 한데 편집할 때 좋고요. 요 녀석이 페이지가 어디서 잘라지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많이 놓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와보겠습니다. 되더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합계로 고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이론을 위해서 요것도 알기는 해야 돼요. 홈으로 가면 요렇게 찾기 및 선택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바꾸기 또는 단축키가 컨트롤 H인데 많이 쓰이진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나오고, 다음 중 단축키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까 해봤잖아. 컨트롤 1번 이거 단축키 해봤죠. 이런 것처럼 찾기가 컨트롤 H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찾기는 컨트롤 F예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컨트롤 H인데 그게 바꾸기가 컨트롤 F다. 이런 거는 잘 안 나와. 왜냐면 자주 쓰진 않기 때문에. 자주 쓰는 찾기를 컨트롤 H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린 걸 알죠. 우리는 찾기는 컨트롤 F는 어디에서든지 다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거 위주로 단축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뉴에서 할 때는 여기로 와서 찾기 및 선택이라는 데로 와서 바꾸기를 바로 들어오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데이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꾸기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컨트롤 F로 찾기 및 바꾸기를 간 다음에 바꾸기라고 하는 탭을 눌러서 요약을 합계, 아까 전에 써놔 있어서 그대로 있지요. 그거를 모두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런 뜻입니다. 되셨지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또